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반복문 후억 배우고 문제 풀다가 수업이 종료가 됐죠. 이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되게 기본적인 사용법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뒤로 갈수록 리스트와 병합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튀어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이 개념 빼고는 사실 뭐 크게 고민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은 아니긴 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포문으로 1부터 100까지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겠죠. 자,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해서 range라는 함수를 통해 1부터 100까지 뽑아내겠다 라고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 i를 찍겠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range라는 함수일 것 같은데,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드려볼게요. 어제는 일단 문법 설명을 먼저 드리느라고 이 녀석에 대해서 크게 짚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얘도 뭐 잘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라고 하는 얘는 함수예요. 얘는 실제로 우리가 입력했을 때 어떠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즉 점을 찍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통해서 결국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복문 멤버십 연산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range라는 함수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애냐,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range 안에 들어있는 인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숫자 범위를 생성해 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면 1부터 시작해서 101까지인데 101을 포함하지 않고, 그쵸?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더 올 수 있었지만 이걸 생략한다면 기본으로는 플러스 1씩 되는 거. 이 안에 인자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인자는 순서대로 스타트, 스탑, 스텝이라는 역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초기값, 종료조건, 그리고 스텝이라는 역할을 가질 수 있는 함수다 라는 거고요. 얘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서 다 겪어봤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 range라는 함수를 쓰는 이유는 이런 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다가 일단은 넘어가자 하고서 말았었는데, 얘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a라는 변수 만들어내고 range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숫자 범위를 생성을 한다고 제가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a를 출력을 했을 때 우리는 진짜로 만들어진 숫자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나오죠. 그냥 이 자체가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이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범위를 생성할 거야 라고 우리는 명령을 했는데, 생성된 범위의 숫자가 실제로 사용될 때 메모리를 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얘는 약간 가상에 만들어 놓은 느낌처럼 존재하는 거라 메모리 효율이 되게 좋아요.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만들어낸 숫자 범위는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메모리 효율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 특징, 그렇게 메모리 효율이 좋은 특징은 이거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쓴 이 range는 1부터 1000까지 총 1000개의 숫자를 만들어낸, 숫자 범위를 만들어낸 함수인데, 이게 1부터 1000까지 1000개의 숫자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면요, 최소로 필요한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 값들이 하나하나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메모리를 안 쓴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라는 거고, 이제 반복문 같은 곳에서 멤버십 연산자를 통해 이렇게 만들어낸, range를 통해 만들어낸 값들을 한 번씩 i에 꽂는,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때 메모리를 사용했다가 사라지면은 또 의미가 없어지면은 메모리를 다시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효율이 상당히 좋은 녀석이다. 그게 레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는 거고, 조금 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 레인지로 만들어낸 이 녀석은요, 인덱싱이 또 가능해요. 레인지라는 건 1부터 지금 1000까지 제가 적어놓은 이 범위의 함수를 보면은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즉 1부터 1000까지의 1000개의 숫자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을 내가 꺼내보면, 인덱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꺼내보면 나와요. 지금 보면은 1부터 1001까지인데 100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1000개 저장이 됐는데, 그 중에 0번, 즉 첫 번째 녀석을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1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덱싱,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인덱싱과 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1 같은 거 넣는다 그러면은 1000 나오겠죠? 이렇게 range라고 하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인덱싱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은 range라는 함수를 쓰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실제로 반복문에 계속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문제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100부터 1까지 역순이네요. 자, 시작이 100부터예요. 스타트, 시작하는 값은 포함 관계죠. 얘는 1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1을 포함하는 거고, 100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100을 포함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종류가 어디까지? 1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야 100까지 출력을 할 건데 100 플러스 1을 한 거지.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갈 거면은 1까지 하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야겠죠.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에 대해서 그 포함하지 않는 관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부터 0까지 여기서 0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 거고, 스텝을 건드리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안 지킬 겁니다. 왜냐면 100이 애초에 0보다 100이 플러스 1이 되면 0보다 작을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스텝을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음의 방향으로 갈 거면 스텝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잘 출력이 되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부터 100 사이의 짝수만 출력.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겠죠. 1부터 100 사이의 짝수만 출력이면 우리가 range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범위를 만들어낼 때 애초에 1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1로 시작을 하면 되나요? 이러면 조금 곤란하겠죠. 이렇게 할 거면은 이 반복문이 도는 와중에 내려가서 조건 처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포문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니까 2부터 시작을 하고 100일까지, 그럼 100일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100까지 이때 2씩 증가를 할 거야. 그러면 쉽사리 짝수를 출력해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while문을 사용했던 것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처리를 해보자면,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전부 다 돌 건데, 그때 검사를 하면 되겠죠. i가 가지고 있는 값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그때만 출력을 해줘 라고. 그러면 이게 해당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출력을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원했던 바는 동일하게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둘 다 상관이 없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걸 골라서 쓸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포문으로 100부터 1 사이의 짝수, 역순이겠죠? 짝수는 짝수인데 아까 했던 거에 그대로 역순.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한 가지 방법만 할게요. 아까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
여기가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니까 1까지 해야 되니까 종료 조건은 0이라고 넣고 마이너스 1로 넣어주고, 여기서 프린트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마이너스 2죠? 이러면 100부터 시작했을 때는 2씩 감소가 되어도 어차피 짝수를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면 100부터 짝수만 쫙 골라주는 행위를 또 할 수 있겠네요. 자, 기본적인 포문에 대한 활용들이었고, 이제 아주 약간 포문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해보는 문제로 넘어가겠죠, 이제. 9구단 8단 출력. 우리가 while문 가지고 9구단 8단을 찍었던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while문 가지고 9구단 8단을 찍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대로 포문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다를 게 없어요. 얘를 포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만큼의 처리를 for로 대체하면 되는 건데, 자, for 쳐놓고 나면 이렇게 밑에 나와버리니까 그냥 치기 전에 말을 할게요. 자, i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할 거야 라고 만든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반복하고자 했던 구문인 거고, 이걸 제외한 이만큼은 i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9번 반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while문이 나타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1부터 9까지 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했던 값이 i를 통해서 원하는 값이 1부터 9까지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for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단변수도 쓸 거고 for문을 써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때 for문을 통해 만들어질 변해야 되는 그 값이 1부터 9까지 반복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거를 그냥 레인지를 통해서 1부터 10 이러면 9까지 돌아줄 거니까, 그리고 스텝은 기본값으로 그냥 두면 알아서 1부터 9까지 해줄 거니까, 그쵸? 그때 이제 출력만 이런 걸 가져온다면 그냥 끝났죠. 이러면 8단 그냥 찍혀 나올 거니까요. 자, while문을 사용하는 것과 for문을 사용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해요.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파이썬 내부에서 사용되는 반복문들은 무한루프를 제외하고는 거의 for문 가지고 많이 처리를 하긴 합니다. 얘가 좀 더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포문으로 9구단 1단에서 9단까지 이거 한 번에 9구단 전체 다 찍어내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중 반복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while문 생략하고 바로 for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1부터, 왜냐면 1단부터 9단까지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for 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근데 단도 어차피 반복이 돼야 되는군요. 1부터 9까지 돌 수 있게 10이라고 만들어주고, 이게 자꾸 이렇게 다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참 근데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뭘 쓰려고 하는지 얘가 다 알고 자꾸 보여주네요. 자, 그럼 단이라고 하는 얘는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돌아줄 거고요. 그 안쪽에서 저는 출력 하나 하겠습니다. 몇 단인지 알려주는 거 하나 넣어주고 단이라고 출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단이 찍혔다면 그때는 이제 실제로 그 단을 가지고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단, 2단, 3단, 4단 이란 타이틀 다 찍히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얘네들 9개씩 잘 찍혀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복문 같은 거 할 때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람들한테 예제로 나오는 구구단 그리고 별짓기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시면 반복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복문을 적용시키는 게 연습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포문으로 1부터 n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해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소수의 합을 반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소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내고 소수가 맞다면 합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소수 판별기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소수 판별기를 활용하는 함수로 구현을 해도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나눌 것 같아요. 소수를 판별하는 것과 소수 판별기를 사용해서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둘을 나눠서 구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와중에는 정말로 깊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소수 판별기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소수 판별기를 통해 합을 구하는 이 기능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를 가지고 소수 판별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소수 판별해서 소수들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또 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함수 가지고는 얘를 못 풀잖아요. 그렇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재사용되는 기능들을 좀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재사용성을 위해서 따로 정의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로 정의해 놓는 이 함수가 가진 기능 자체가 너무 한 상황에만 치우치면 절대로 안 좋아요. 그럼 재사용성의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합을 구할 때만 쓸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개발할 때 고민을 좀 해야 된다면 기능 단위별로 좀 끊어가면서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요. 기능 단위로 쪼개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거랑 호출해 가며 또 다른 기능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다. 그래서 소수 판별기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당연히 입력은 받아야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서 따져보겠습니다. 얘가 1과 같다면 제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네요. 자, 1이면 return false 그리고 그게 아닐 때 돌릴 겁니다. 2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num까지 돌릴 거예요. 저는 지금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내고 있는데 그 num을 사용해서 종료 조건을 맞출 겁니다. 이러면 이 num이 가진 숫자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그 전까지 돌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안쪽에 조건을 사용해서 num이라고 하는 녀석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return false 진행할 거고요. 이런 경우가 다 해당을 안 된다면 return true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소수 판별기 해왔던 문제를 while로 했던 거를 그냥 for로 바꾼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럼 이렇게 소수 판별기를 만들어 냈으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주는 거지? 소수 판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그냥 활용해서 합만 구현을 하면 됩니다. 네. 네. 얘가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자, 없는 상태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6을 넣는, 6이 아니지, 5를 넣었다. 그리고 A를 출력하겠다. 이러면 논이에요. 5라는 값은 실제로 소수가 맞는데 맞다를 판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는 경우에 리턴이 없으니까. 이건 둘 다 지금 소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들만 검사를 한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코드가 진행되어서 내려왔을 때, 마지막까지 내려왔을 때 리턴을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리턴을 만나면 함수가 그 즉시 종료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리턴 true를 넣어주면 아닌 경우들을 위해서 다 걸러냈으니 이것들이 리턴을 못 만나서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면 얘는 무조건 소수가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ue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거요? 지금 리턴 true를요? 이 녀석은 자 보세요. 종속되기 시작했어서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종속이 한 번 더 되니까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근데 이 form 같은 경우는 한 번 종속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 if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만큼과 이만큼이 동일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종속이 또 됐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가고, 종속됐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간 건데, 이 녀석은 그 어디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얘한테만 종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한 번 더 넣었다 이러면 얘는 이 포문에 종속된 겁니다. 인덴테이션. 자, 그러면 아까 문제 풀려던 거 이어서 이 소수 판별기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썸은 이름이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대충 짓고요. 여기도 넘버라는 거를 인자로 4개 변수로 받아내야 될 거고요. 자, 합계를 구하는 0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하나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돌려가며 이 isPrime number를 조건에 활용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맞는 경우, 이게 true를 리턴하는 경우, 그때는 이 sum에 그 당시에 값들을 더해 나갈 수 있게끔. 자, 여기는 1부터 시작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 넘까지인데 그냥 넘까지 하면 내가 인자로 넘겨준 값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까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넘 플러스 1. 그래야 내가 보냈던, 내가 인자로 넣었던 n이라고 하는, 여기 1부터 n 사이라고 할 때 이 n이라고 하는 값을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해줄 거니까요. 자, 여기서 조건을 사용해서 isPrime number 입력을 해주고, 여기다가 i 값을 인자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true가 리턴이 되어 온다면 그때는 sum한테 i를 더하겠다. 만약에 false가 리턴이 된다면 그때는 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러고 나서 합을 다 반복문을 통해 얻어냈다면 반환해야 되니까 return sum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같은 거를 써서 prime sum이라고 이름을 넣어주고,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인자를 세팅을 했다. 여기에 10 들어올 거고 여기에 1부터 10 플러스 1이니까 11까지, 즉 1부터 10까지 돌아줄 거고 소수들 다 판별해서 합계 구해줄 거니까 프린트 출력 문제없이 가능하겠죠. 자,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소수들은 1이 아니지 2, 3, 5, 7이에요. 그죠? 2, 3, 5, 7을 다 더하면 17이 맞네요. 그럼 우리는 소수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잘 구현을 한 거겠죠. 자, 이렇게 다음 리스트에 2, 1, 5, 6, 7을 담고 포문으로 요소를 전부 출력해라. 뭐 어려울 게 없죠. 리스트에 2, 1, 5, 6, 7 다
담아주고 이거를 포문 가지고 우리가 포문을 사용할 때 range라고 하는 그 범위,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애초에 리스트 같은 이런 그 시퀀스 자료형 같은 녀석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A라는 변수가 가진 리스트가 알아서 0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알아서 반복이 될 거고 그때 해당하는 값들을 V라는 변수한테 넣어준다 라고 하는 개념. 자, 다음 똑같이 담는 거니까 담아놓은 건 A를 그냥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담아놓고 포문으로 요소를 전부 출력할 건데 랭을 쓰래요. 랭은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녀석이었죠. 자,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한다 라고 하면 얘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리스트처럼 이 방금 전에 했던 이런 것처럼 쓸 수 있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냐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의미예요? 멤버십 연산자인데 여기는 변수잖아요. 그쵸? 얘가 여기에 있냐를 물어봐요. 근데 이 녀석 잘 보면은 얘는 길이를 반환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값이 5개 들어있으니까 5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때는 range를 써서 이 안쪽에 랭을 넣어주는 겁니다. 길이를 가지고서 리스트를 순회할 때는 이렇게 range라는 함수를 꼭 같이 써야 돼요. 자, 근데 range라는 함수를 쓰는데 자, 지금 얘를 보면 여기에 결국 5라는 값이 남는 거잖아요. 랭 A는 5예요. 그쵸? 현재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지금 5라는 값이 남는 건데 range 5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시작값, 끝값, 그 다음에 스텝 이렇게 세 가지를 적는 거였는데 하나만 적으면 뭐였다고요? 이것도 어제 좀 나중에 뒤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만 적으면 무조건 0부터 시작해서 얘를 포함하지 않는 그 전 숫자까지 일씩 증가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초기 값은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 값은 기본값이 0이라 그랬고요. 종료 값은 써있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스텝은 기본값이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었어요. 종료 조건은 기본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얘는 0부터 5를 포함하지 않은 5 전까지 즉 4까지 알아서 숫자 범위를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5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를 인덱스로 돌 때 0부터 4까지가 맞죠? 우리가 while문을 가지고 인덱스 번호로 그 리스트를 돌릴 때 i가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길이를 포함하지 않게끔 부등호를 적었어요. 그걸 지금 포문에서는 이렇게 range 가지고 랭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찍히는 이 range를 통해서 만들어진 range 안에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하는 랭 함수를 통해 만들어진 이 값은 0부터 4예요. 0, 1, 2, 3, 4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얘한테 꽂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그냥 찍으면 그냥 0, 1, 2, 3, 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리스트의 요소를 출력을 하려면 당연히 인덱스로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인덱스로 활용을 하니까 V보다는 밸류의 약자인 V보다는 i가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이렇게. 그럼 2, 1, 5, 6, 7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의 요소 값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또 똑같이 2, 1, 5, 6, 7을 담고 포문으로 요소들을 역순 출력해라 라고 했는데 역순 출력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랭 쓸 거고 역순으로 출력을 해라. 그러면 방금 전에 0부터 4까지 돌았을 때 정방향으로 순회를 잘 했어요. 근데 이걸 뒤집고 싶은 거예요. 역순으로. 그러면 4부터 0까지 가면 되겠죠. 우리는 반복문의 조건에 랭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레인지를 통해서 돌릴 거니까 i가 나오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4부터 0까지를 원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고, 근데 랭은 5라는 길이를 반환시켜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초기 값은 길이를 반환시킨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야 5라는 값을 반환시킨 랭 함수에 마이너스 1을 해서 4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 얘는 0까지 돌아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가, 본인 전까지 돌리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래야 제대로 4부터 0까지 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포문에다가. 그럼 여기서 또 프린트를 해서 여기요. 자, 우리가 1, 5, 6, 7이라고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정방향으로 순회를 할 때는 0부터 4까지라는 인덱스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걸 역순으로 출력을 할 거면 인덱스가 4부터 0이 필요하겠죠? 역순이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4라는 값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시작하는 값을. 왜냐면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0까지 돌려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스텝 음의 방향, 종료 조건은 마이너스 1 이래야 마이너스 1한테 그 전까지 돌면 0이니까, 그죠? 그리고 길이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4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에 레인지 안에 넣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을 활용해서 또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역순 출력이 가능하겠죠. 76512.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포문을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직접 사용해서 얘를 역순으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무조건 정방향이죠. 제가 지금 써놓은 코드는 정방향으로 그냥 순회하면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사용해서 역순 조회가 가능할까요? 자, 지금 제가 자동 완성되는 걸 사용해서 뭔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걸 좀 띄워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없어요. A라고 하는 얘는 리스트 그 자체죠. 시퀀스 자료형은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리스트는. 근데 그러한 리스트를 여기다가 직접 넣었을 때 얘를 이것만 가지고 역순 조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게 뭐냐면 리버스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뒤집는 거예요. A는 리스트 그 자체니까 A라는 리스트를 뒤집겠다라고 하는 게 이 리버스드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걸로 뒤집어 놓은 A를 돌려야 역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 방식으로는 역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리버스드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랭을 사용해서 레인지로 역순 조회를 하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각 달의 끝 날짜들을 담고 1월은 31일까지와 같은 양식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이런 상황에서 변수 이름 짓는 것도 좀 연습을 해 보시고요. 저는 최대한 좀 심플하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각 달의 끝 날짜들을 담아라. 결국에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죠? 각 달의 끝 날짜들 이걸 사용해서 1월은 31일까지,
2월은 28일까지, 3월은 31일까지 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포문을 돌려줘야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문을 돌리면서 필요한 값은 얘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이것도 한 번 돌 때마다 31, 28, 31, 30 이런 값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해요? 1, 2, 3, 4 월에 해당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가 필요하죠. 그쵸? 그럼 만약에 제가 포문을 사용해서 A를 그냥 돌려요. 이렇게만 돌려요. 그럼 저는 31, 28, 31, 30 이런 값들이 V에 들어있죠. 1, 2, 3, 4, 5, 6, 7, 8, 90은 어디 있어요? 없죠.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만들어서 여기다가 반복문이 한 번 돌 때마다 i의 값을 증가시켜야죠. i의 값을 증가시켜야 1, 2, 3, 4, 5, 6, 7, 8, 90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변수 사용할 거니까 월은 뭐뭐까지 라고 넣어주고 여기에 i월은 v까지 이래야 i가 1이고 v는 a라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 꺼내 올 거고 그럼 첫 번째 반복에서는 1월은 31일까지 그리고 나서 i가 증가 그럼 반복문 또 돌면 2월은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돌려낼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while문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걸 사용했었겠지만 우린 지금 while문이 아니라 for문이니까 그 다음에 리스트에 각 달의 끝날짜들을 또 담고 이것도 담아놓은 거 그냥 A로 활용을 할게요. 1월은 31일까지와 같은 양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랭을 사용하래요. 길이 함수를 사용을 해라. 그럼 이 방식으로는 못한다라는 거겠죠? 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쳐볼 건데 아이고. 자꾸 답을 알려주니까 주석을 걸어놓고 간 다음에 주석을 풀겠습니다. 자, 랭을 쓸 거면은 우리가 당연히 range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랭을 사용해서 a라는 녀석을 돌릴 건데 a가 돌릴 건데 그러면 우리는 순차적으로 0부터 11까지 돌아주겠죠. 이 레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값은 0부터 11까지 1씩 증가하는 값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길이가 12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게 0부터 11이라는 값이 i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그걸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프린트 해야죠. 자, 이거는 자, 프린트 할 건데 i는 몇이에요? 첫 번째 반복 때 몇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죠. 그럼 우리는 1월부터 갈 거니까 i 플러스 1 하면 1월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밸류는 어디 있어요? a라는 리스트에 0번 인덱스에 들어있죠. 그러면 a의 i번째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끝난다. 0부터 11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규칙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덱스 번호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니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너미레이트를 사용하는 건데 이 이너미레이트는 혹시 좀 찾아보셨나요? 이거 문제를 풀려면 검색을 해보셨어야 될 텐데 얘가 뭔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 녀석은요 쉽게 얘기하면 한 쌍의 데이터를 줘요. 이너미레이트를 사용을 하면 이너미레이트를 사용해서 리스트 같은 녀석을 돌리면 한 쌍으로 줍니다. 어떤 쌍? 인덱스와 값이라는 쌍을 줘요. 자,
A를 제가 그냥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A한테는 value가 들어있죠. 그래서 변수 두 개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이너미레이트로 돌려버리면 이제부터는 얘가 한 쌍으로 주니까, 인덱스랑 value라는 값을 쌍으로 주니까 변수 두 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부터 for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 개수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가능해요. 애초에 파이썬이 튜플의 개념 때문에 여러 개가 동시에 이게 언패킹 되는 거 가능했죠. 그런 개념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미레이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 A라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 그리고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value, 이렇게 키와 value를 한 쌍으로 줍니다. 데이터를. 이거는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육안으로 보려면, 아니다, 그냥 반복문을 돌려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그냥 프린트 i와 그 다음에 v 같은 거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찍혀 나와요. 0부터 11까지 쭉 i가 찍힌 거고요. 뒤에 있는 31, 28, 31, 30 이거는 value가 찍힌 거예요. 이너미레이트는 이렇게 리스트, 시퀀스 자료형 요소들을 인덱스와 value를 묶어서 쌍으로 나타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i 플러스 1 하면 월 나올 거고, value는 value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a의 i번째가 아니라 그냥 value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 뽑아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너미레이트가 뭔지만 알면, 얘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다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보셨어야 된다.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입력으로 받았을 때 인덱스와 값을 포함하여 리턴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시고서 이제 별도의 설명 없이 이것만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일단 예시를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는 이 예시를 보면서 얘가 이너미레이트를 사용했을 때 값이 어떻게 찍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배웠던 개념 플러스 이 설명 플러스 예시를 봤을 때 애지간한 기본적인 문법들은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글 자체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글도 좀 보세요. 다양하게 좀 글을 찾아보시고. 자, 이너미레이트는 이렇게 해서 폼문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 정답도 올라갈 거고요. 이제는 문자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뭐 크게 얘가 그래서 뭐지? 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파볼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던 문자열, 기초적인 것부터 따져보자면 쌍따옴표 혹은 홀따옴표로 감싸진 데이터 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어요. 쌍따옴표든 홀따옴표든 둘 다 상관이 없어서 막 편하게 잘 써왔는데, 이 녀석, 이 문자열이란 녀석은 결국 시퀀스 자료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파이썬의 데이터 자료형 검색해서 보시면, 자료형 종류 같은 거 보시면
시퀀스 자료형 아래에 문자열, 리스트, 튜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그죠? 이 문자열이라는 녀석은 시퀀스 자료형이면 그러면 리스트나 튜플 같이 인덱스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시퀀스 자료형의 특징이 순서의 의미가 있는 데이터였잖아요. 그 순서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덱스가 존재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었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인덱스 개념을 통해서. 그게 시퀀스 자료형이었는데 문자열도 이거래요. 그러면 문자열도 인덱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뭐 나올까요? Q 나올까요? 첫 글자? 안 나올까요? 에러일까요, 그러면? 이거 나와요. Q 잘 나와요. 문자열은 시퀀스 자료형이 맞고요. 시퀀스 자료형이라는 건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덱스가 있다면 인덱싱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인덱싱 하면 이런 것도 해봤죠? 이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지막 글자인 D가 나오겠죠?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제가 지금 여기를 주석을 좀 걸어놨는데 이 주석을 풀면 이 코드가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A라는 이 시퀀스 자료형이 가진 0번째 데이터를 공간으로 불러다 놓고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A의 0번째 찍었을 때는 Q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값이 제대로 바뀐다면 이거 주석 풀고 실행하면 얘가 P가 나와야 되겠죠. 이건 될까요? 그냥 하면 Q, 이 주석 풀면 P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문자열도 튜플처럼 불변 자료형이에요.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A라는 녀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얘를 수정을 하려면 그냥 애초에 값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건 제 할당이에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튜플도 돼요. 새로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얘를 일부만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변의 자료형입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어펜드나 뭐 리무브나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문자열은 못한다라는 얘기죠. 새롭게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맵이나 스트립 그리고 스플릿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문자열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얘는 공백 제거 그리고 뭐 스플릿은 쪼개기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이런 녀석들은 이제 메서드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퍼. 이건 뭐 공백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자, 우퍼를 하면 결과가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로얼도 있겠죠.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뀌어요.
문자를 처리할 때 소대 문자를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만 대문자여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우퍼를 넣게 되면은 부분만 소문자여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고 이런 거. 데이터를 좀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좀 처리하기 편하도록 임시적으로 좀 바꿔서 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덱싱 가능하고 메서드 사용 가능하고 쓸 수 있는 메서드가 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이 가능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해볼까요? 이거는 이걸로 합시다. 이 정도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슬라이싱을 좀 해볼게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인덱스 번호부터 어디까지 잘라내는 이런 걸 원했죠. 할 수 있는 거였죠. 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 결과 예측 해봅시다. 어떻게 나옵니까? 없단 얘기는 처음부터고요. 그죠? 0부터예요. 종료가 몇 번까지? 2번 인덱스까지. 근데 우리는 인덱스가 항상 시작하는 지점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0, 1, 2, 2까지면 기억, 니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예상했을 때 디귿까지 나온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아직 그 슬라이싱에서 인덱스의 적용 범위를 헷갈려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공부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나올까요? 일단 시작과 끝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부 다죠. 0번부터 끝까지예요. 얘네가 다 나오긴 다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마지막에다가 값을 하나 줬어요. 이것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긴 했었으니까. 얘는 그냥 역순조예요. 뒤집어서 줘야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뭐 슬라이싱은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해왔던 슬라이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자열 또한 이런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가능해요. 멤버십 연산자 사용하는 거. 여기 A 자리에 멤버십 연산자에 돌아갈 반복적인 객체로 사용하는 거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얘도 시퀀스 자료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할 때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세 줄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A라는 변수에다가 저 값들을 저장을 할 건데 이거를 그냥 다 쭉 연결해 버리면 이거는 한 줄이죠. 근데 애초에 얘가 줄바꿈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넣겠죠?
역 슬래시 n. 그죠? 근데 이건 가독성이 썩 좋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 줄의 문자열을 그냥 만들어낼 때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문자를 우리가 홀따옴표 한 쌍, 쌍따옴표 한 쌍으로만 처리를 했었는데 얘를 3개씩 짝지어서 만들어 버리면 여러 줄의 문자열을 한 번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실제로 줄바꿈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쌍따옴표, 홀따옴표 다 되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 줄을 한 번에 저장을 할 때는 쌍따옴표를 더 많이 썼던 것 같긴 한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은 나중에 좀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겠죠. 문자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미 시퀀스 자료형에 대한 리스트 튜플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게 더 막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또 문제 하나 열어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자열이라고 해서 문제가 또 하나 튀어나왔고요. 이 문제도 종류가 좀 많기는 한데 많아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천천히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은 못 풀 문제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도저히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 개념을 좀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이 문제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드릴 거고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도 좀 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